지금부터 4조 양택조 확인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로그인 쉘이란 로그인 쉘이란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쉘을 말합니다. 본인의 시스템에서 로그인 쉘을 확인하는 방법을 적고 실습하시오. 일단은 /etc/ 패스워드를 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쉘을 변경하는 방법은 #chsh 명령어 그 다음에 /bin 그 다음에 변경할 쉘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2번 시작 파일이란 무엇이며 역할은 무엇인가? 배시에서 사용하는 시작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작 파일이란 쉘마다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고유의 시작 파일이다. 주로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환경 설정을 위해서 환경 변수에 적절한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etc 프로파일 그리고 etc -rc 그 다음에 댓글 다시 프로파일 rc 3번 쉘에서 복합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한 명령어로 실습하고 결과를 out.txt 파일로 출력 재집정을 하며 파일 내용을 기술하시오. 복합 명령어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명령을 내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샵데이트, 샵who, pwd 고요. 그다음에 샵데이트, 세미콜론 wd를 하면 이게 3개의 명령어를 이제 동시에 수행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4번 쉘 명령어는 조건식을 활용하여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다. 조건 명령의 예를 실습하고 이제 결과를 출력해라.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엔드 두 개는 이제 엔드로 읽고 이제 바 두 개는 이제 OR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5번) 명령어 대치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문자는 무엇인가? 실습 후 결과 작성. 역다운표로 에워싼 다른 명령어 부분은 그 명령어의 실행 결과로 대치된 후 실행이 됩니다. 데이트 대신 이제 달러 그 다음에 데이트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없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6번 스크립트 파일 wc1.hsh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결과를 설명하시오. 파일의 행, 열 바이트의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파일의 행이 3개다 그러면 이제 3 그리고 열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열이 4개면 이제 4 그리고 그 바이트의 이제 개수, 바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16바이트면 이제 16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7번 조건문의 산술 수식을 사용한 wc2.sh를 작성하여 위의 예제와 비교하시오. 수식 안에 가로 안에 수식을 넣어주고 산술 수식은 괄호 2개를 겹쳐서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제 해당이 아닐 경우에 이제 느낌표를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8번 메뉴 .sh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고 실습하여 결과를 작성하시오. 실행하게 되면 메뉴인 DLW Q가 오게 되고 D는 날짜, 시간, L은 현재 디렉터리 내용, 그 다음에 W는 사용자 보기, Q는 끝냅을 뜻합니다. 디클리어 명령어를 사용하여 변수의 타입을 선언하고 활용하는 디클리어.sh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문자열 치환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기술하시오. 치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D 하면 스프는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를 VX 옵션을 사용하여 디버깅 모드로 실행해 보시오. 위 예제 실행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른 점은 이제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오류를 알려주는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11번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명령을 리키전을 통해 실행하여 보시오. 이제 이 파일의 결과는 리키전이랑 스크립트도 자기 자신을 호출이 가능하고요. 어떤 디렉토리의 모든 하위 디렉토리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매우 유용하니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4조의 확인 문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조인 양택조입니다. 오늘은 확인문제 4-1번에 있는 1번 문제 쉘은 자체적으로 내장 명령을 가지고 있다. 유저 빔 디렉토리 내에 존재하는 cd 명령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자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명령어를 이용하여서 유저 빔 안에 있는 cd 명령어를 확인해 보면 이 cd 명령어에 대한 이 스크립트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설명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면 ASCII,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면 저렇게 executable이라는 이렇게 종류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cat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cd 명령어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cd 명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2번 문제인 각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위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at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dash 파일이라는 파일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환경 설정 파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주로 엘리어스를 설정하는 환경 설정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어스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어스는 명령어를 단축 명령어로 설정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먼저 리스트라는 명령이 터미널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리스트라는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ls -al이라는 명령어를 리스트라는 명령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처럼 ls-l에 대한 명령어를 리스트라는 명령어로 치환을 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어스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ls-al이라는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삭제하고 싶다면 onElias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엘리어스 내에서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확인 문제 4-1번에 있는 3번 히스토리 기능과 동작을 이해한다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 터미널에서 여태까지 수행했던 명령어들을 이렇게 이벤트 번호를 붙여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5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클리어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 이 이벤트 번호를 연결을 해서 실행하게 되면 그 이벤트 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명령을 수행한 후 다음에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적으시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전에 실행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치게 되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직전 마지막에 실행된 1245번 히스토리 명령어이기 때문에 느낌표를 치게 되면은 히스토리 명령어가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표 뒤에 이벤트 번호를 붙이게 되면 그 이벤트 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가 수행되게 됩니다. 여기 목록을 보시면 1244번에는 클리어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느낌표 뒤에 1244번을 입력하게 되면 이처럼 클리어 명령어가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다음에 시작 스트링 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S라던가 GCC라던가를 넣게 되면은 LS로 시작된 명령어 중에 가장 직전 실행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수행했던 명령어 중에 LS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낌표 물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가장 최근에 실행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느낌표 물음표 한 다음에 홈을 치게 되면은 명령어 중에 홈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 중 가장 최근에 실행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확인 문제 4-2번에 있는 1번 문제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립트 실행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인데,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앞서 작성한 스크립트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파일명의 스크립트 파일인데, 이제 여기서는 게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이제 $1 이것이 이제 파라미터 변수라고 하는 것인데, 명령어를 이제 파라미터 변수에 나누어서 $1에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개는 프로세스 번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1 파라미터 변수와 다음 점 프로세스 번호를 함께 붙여서 저장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실행을 테스트.스크립트 hello라고 저장하게 되면은 이 test.sh가 $0이고 hello가 $1 파라미터 변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은 hello이기 때문에 hello, 그 다음에 $가 프로세스 번호이기 때문에 6788이라는 프로세스 번호가 붙어서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hello.6788이라는 파일이 저장되게 되고, 이 hello.6788을 확인하게 되면은 앞서 데이트 명령어가 리다이렉션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트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가 hello.6788에 저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확인 문제 4-2번에 있는 2번 문제, 다음의 명령에 대한 명령줄 라인을 기술할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s 명령어에 대해서 확장자가 txt 모든 파일명을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그냥 ls를 치게 되면 모든 이 현재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xt 파일만 출력을 하고 싶으면 lx txt라고 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 내의 하위 파일들 중에서 txt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p 명령어에 대해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의 확장자가 C인 모든 파일을 tmp 디렉토리로 복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디렉토리 아래에 살펴보시면 22.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를 copy 명령어를 통해서 C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을 tmp 파일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은 tmp 파일로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22.c가 2014 폴더에서 이쪽 tmp 폴더로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사용한 CP 명령을 재실행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히스토리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표 CP를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실행됐던 CP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확인 문제 4-2번의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령줄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명령을 살펴보면 ls-l은 ls-out으로 리다이렉션 되고 2는 ls-error라고 리다이렉션이 됩니다. 이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 파일들의 ls-error, ls-out 두 개가 파일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s-out부터 살펴보게 되면 ls-l 명령이 실행된 결과가 ls-out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ls-error에는 빈 파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ls-error는 빈 파일이 되고 ls-out에는 ls-l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ls-out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린 명령어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상한 명령어를 쳐서 ls-out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파일도 정상적으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지만,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이번에는 ls-out에는 그 정상적인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된 결과가 없으므로 빈 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ls-error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명령어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ls-error의 로그로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ls-error의 그 에러 메시지가 차근차근 저장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확인 문제 4-2번에 있는 4번 긴 명령을 입력했는데 오타가 있어서 실행되지 않았다. 이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지 않고 수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할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명령어를 입력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수행이 되지만, 이렇게 만약에 오타를 내게 되면 긴 명령어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짧아서 그렇게 수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만약에 긴 명령어를 치다가 오타가 발생했을 때 일일이 다 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히스토리 기능이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 위쪽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은 최근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lsa라고 명령어를 잘못 치게 되면은 화살표 위쪽을 눌러서 방금 직전에 쳤던 명령어를 불러와서 오타 부분만 수정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